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41번째 시간으로 라우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중에서도 스벨트 라우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우터란. 두 번째, 스벨트 라우팅의 기본 사용법. 세 번째, 스벨트 라우팅의 파라미터. 네 번째, 쿼리 스트링을 이용한 주소 처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컴퓨터 기술에는 라우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라우팅은 URL에 따라 페이지를 표시하는 기술이고요. 라우터는 라우팅 기술을 구현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라우터를 배우기 전에 먼저 SPA, 즉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존 웹사이트를 제작할 땐 HTML의 A 태그 요소를 통해서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HTML 문서들을 만들고 서로 연결해서 컨텐츠 정보를 보여줬었죠. 매우 불편했었죠. 하지만 스벨트 같은 웹 프론트엔드 언어들은 SPA, 즉 싱글 페이지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단일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언어가 바로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인 스벨트, 그 다음에 리액트, 뷰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한 화면에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근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일반 기업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페이지 이동하는 기술인 라우터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웹사이트와 다른 것은 페이지가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컴포넌트들의 배치만 달라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빠른 페이지 전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스벨트가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리인 스벨트 라우팅의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벨트에 제공되는 라우터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PA 라우터라는 것도 있고요. 스벨트 라우팅, 틴로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npm 트렌드 사이트에서 제가 3개를 비교한 건데요. 지금 다운로드 수가 있죠. 가장 많은 거는 지금 스벨트 SPA 라우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점 스벨트 라우팅이 따라 올라오고 있죠. 스벨트 SP 라우터에서는 경로에서 샵을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주소에서 자꾸 샵이 보여서 좀 별로더라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저는 스벨트 라우팅을 통해서 라우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벨트 라우팅은 리액트의 가장 유명한 라우터 라이브러리인 리액트 라우터 돔과 사용법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라우터 라이브러리들은 사용 방법이 유사하고요. 컴포넌트나 함수 등의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를 잘 배우면 다른 라우터 라이브러리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스벨트 라우팅 설치 코드입니다. 이렇게 지금 터미널에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영상 하단에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용법은 npm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 역시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사용법입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포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들을 호출을 하는 거죠. 페이지가 변경될 자동 컴포넌트들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라우터라는 거는요. 페이지 변환이 있는 컴포넌트들을 담아주는 부모 컴포넌트입니다. URL 속성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없는 것을 처리할 때는 고정 컴포넌트를 위나 아래에다가 해주면 되세요. 보통 헤더랑 푸터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링크라는 컴포넌트입니다. 페이지 이동을 시켜주는 컴포넌트고요. A 태그와 유사합니다. to는 이동될 경로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트라는 컴포넌트는요. 페이지 변환이 있는 각각 자동 컴포넌트를 담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패스는 지정할 경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라는 속성에다가는 컴포넌트 명칭을 담아주면 됩니다. 지금 스크립트에 URL이라는 프롭스를 지정을 했는데 이는 라우터가 제공하는 프롭스입니다. 보통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현재의 URL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의 최상위에다가 익스포트로 프롭스로 내려받으면 된다라고 그냥 이거는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링크 컴포넌트를 쓰면 좋기는 한데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단순히 A 태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썼더니 CSS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 태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 오시는 길 페이지로 구성된 웹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헤더와 푸터 고정 영역이 있고 가운데 컨텐츠 영역만 변경되죠. 헤더 영역에는 주로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페이지 간의 이동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접근했을 때 페이지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ch 라우터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수로부터 스벨트 파일을 가지고 오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현재 폴더로 직접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들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npm 인스톨 하셔야 노드 모듈이 설치가 되죠. 그러면 노드 모듈까지 다 설치가 됐으면요. 우리가 이제 버전을 좀 높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코드 있죠?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이 코드는 영상 하단에다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 패키지 제이슨으로 가보셔가지고 여기서 스벨트 버전을 확인해 봐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4버전 이상으로 하고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npm run div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셔서 요거를 로컬호스트를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제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근데 지금 스벨트 라우팅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또 컨트롤 C 눌러서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터미널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분할을 해서 한 개를 더 처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셔서 제가 드렸던 npmi 스벨트 라우팅이라고 있죠? 그거를 가져다가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터미널을 분할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뭐 두 개나 열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설치를 하기로 했었던 건 종료를 눌러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더 구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라는 폴더를 잡으셔서 폴더를 만들게요. 공통적으로 처리할 커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다시 src 누르셔서 폴더를 만들어서 페이지가 생길 것들로 페이지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다가는 푸터랑 헤더 스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에다가도 컴포넌트들을 만들 건데 일단 메인 페이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스벨트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페이지스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가 있다 그랬죠? 그걸 컴팬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길 페이지는 맵 스벨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잘못 찾았을 경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스 폴더를 다시 잡아서 not found 스벨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벨트에다가는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메인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타일을 좀 처리를 했거든요. 가운데 들어가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맵 스벨트를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색깔들을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표시가 잘 나라고 지금 H2에다가 색깔들을 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스벨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회사 소개 페이지죠. 역시 색깔을 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파운드는 없는 주소일 때라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4개를 다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푸터도 그냥 푸터 영역을 표시만 하고요. 고정 컴포넌트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준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푸터 태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태그를 좀 공들여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 헤더라는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H1에는 로고를 담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냥 헤더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L에 li에 a 태그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임시링크 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부터 회사 소개 오시는 길, 제품 소개 페이지까지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홈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오시는 길도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품 소개까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일단 아직은 URL이 지정이 안 돼서 그렇고요. 이건 바꿀 겁니다. 그럼 앱스벨트가 프로그램 진입점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라우터 관련 컴포넌트들을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마크업 되어 있는 것도 다 지워야 되겠죠? 라우터 관련 컴포넌트들을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링크는 A 태그가 대신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우터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우트라는 걸로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페이지가 변경될 컴포넌트들 전체를 감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한 개 한 개 페이지 컴포넌트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셔서 임포트를 통해서 자손 컴포넌트들을 모두 다 호출해 와 주십니다. 헤더, 푸터, 메인, 맵, 전부 다 호출을 해올게요. 저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임포트를 통해서 다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에다가 처음에 URL이라는 프롭스를 내려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작성해 주는 것이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노란색이 뜨는 건 URL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로는 그 고정 컴포넌트 파트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정 컴포넌트 파트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고정 컴포넌트로 헤더를 우리가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헤더 컴포넌트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푸터도 고정 컴포넌트니까요. 이렇게 푸터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고정 컴포넌트죠. 지금 헤더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변경될 가운데 영역을 위해서 요 라우터라는 컴포넌트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자손을 담을 거니까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써주시고요. 이때 여기다가 URL이라는 프롭스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여기에 지금 밑줄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셔서 해당 컴포넌트들을 한 개씩 불러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스라는 속성은 경로, 컴포넌트가 이제 그 컴포넌트 명을 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우트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다 패스라는 속성을 씁니다. 그리고 처음엔 주소가 루트여야 되겠죠. 그래서 슬러시를 많이 쓰죠. 이게 원래 주소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슬러시를 쓴다라는 게 그냥 바로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첫 페이지일 경우는 메인 컴포넌트가 보여야 되는데 이때 중괄호로 쓰셔가지고 메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4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시는 길 같은 경우를 맵이라는 주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맵을 쓰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주소가 처리가 될 거고요. 컴포넌트에도 컴퍼니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없는 경우는요. 이제 여기에다가 별표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주소가 이제 처리가 안 될 때 not found라는 컴포넌트를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메인 페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링크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A 태그 대신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썼으면 to라는 속성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컴포넌트에다가 쓸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에서 링크라는 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링크라는 거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스벨트 라우팅이 갖고 있는 건데요.
타입이 뭐 액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까지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A 태그가 이 주소를 쓸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러 줄 코딩이 가능하죠. 이때 use link라고 해서 이 태그는 링크 처리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밑줄이 있는 건 임시 링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다가 슬러시, 그죠? 홈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회사 소개는 슬러시 컴퍼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은 맵이었죠. 그 다음에 제품은 우리가 만들진 않았는데 에러가 나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앱스벨트에 지금 보시면은 프로덕트라는 페이지는 없죠.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페이지가 없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즈 링크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 소개를 누를게요. 네, 그 회사 소개 페이지 가고 여기 주소도 잘 보세요. 컴퍼니로 잘 갑니다. 오시는 길. 그 다음에 홈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가고요. 제품 소개 누르면 네, 요 주소는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게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이렇게 4개만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서브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유즈 링크를 계속 쓰는 거는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잡으면 한 번에 잡히죠. 그러고 나서 지워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링크 대신 복수로 링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UL 태그가 이 A 태그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use라고 해주시고 use links라고 하면은 이 UL 내부에 있는 A 태그에는 전부 다 주소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벨트 라우팅 좀 편리하죠? 지금 로컬호스트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로컬호스트 저 8080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다시 나왔는데요. 다시 회사 소개 눌러볼게요. 오시는 길, 제품 소개, 페이지 찾을 수 없다고 딱 뜨죠. 이렇게 다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요 유즈 링크스나 유즈 링크를 받은 A 태그들은요. 여기에다가 외부 주소 있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주소라든지 구글 주소를 연결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거면 요 유즈 링크스를 안 받은 영역에서 A 태그로 처리를 해서 페이지 이동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주소 뒤에 작성하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상세 페이지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기본 문법이에요. 라우트 컴포넌트에 패스 속성이 있었죠? 거기에 경로를 쓰는데 뒤에다가 슬러시를 쓰고 콜론을 쓴 다음에 파라미터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에 따라 다양한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예제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페이지에다가 3개의 지점을 추가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점이 3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오시는 길을 각각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앱스벨트에 가셔서요. 우리가 오시는 길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지점별로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아이디를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다 슬러시 쓰고 콜론을 쓴 다음에 그냥 아이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명칭을 아이디라고 쓴 거예요. 영어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아이디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아이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맵스벨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냥 섹션만 되어 있으니까 스크립트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링크를 처리를 위해서 링크스라는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mport라고 써주신 다음에 링크스라는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입이나 액션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 스벨트 라우팅까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부터 내려준 ID 값을 props로 받을게요. 여기 지금 맵이 이 ID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맵스벨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를 통해서 let id라고 써줍니다. 이거는 파라미터에서 내려준 id 값을 props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지점별 세부 서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일일이 다 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첨부해드린 제 블로그 주소 있죠? 블로그 주소 가셔서 맨 밑에 이제 내려다 보시면 라우터의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점 배열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탭 순서가 안 맞으면 탭 순서는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배열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탭 순서를 더 맞춰야 되겠네요. 이 탭 순서는 개발자들이 뭔가 수정할 때 잘 봐야 되므로 탭 순서를 좀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작성을 했으면요. 요거를 배열로 처리했다는 거는 각각 처리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치 블록을 쓰기는 할 겁니다. 그럼 이 오시는 길 페이지 밑에다가 UL 태그를 써볼게요. 태그를 쓰고 나셔서 여기에다가 use links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치 블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li 태그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치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가지고 오는 거는 요 스토어 데이터스죠. 그리고 복수로 가지고 왔으면 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셔서 스토어 데이터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인덱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스토어 데이터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기다가 li 태그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셔서 링크 컴포넌트 쓰지 않고 a 태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를 쓰실 거잖아요. 주소를 쓸 건데 맵이라는 주소 뒤에다가 요 스토어 아이디를 붙여서 1, 2, 3번으로 받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을 쓸 거라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쓸 거라서요.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식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템플릿 리터럴을 써주십니다. 그러고 나셔서 맵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나셔서 이 변수를 통해서 이 스토어 데이터가 갖고 있는 id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경고가 뜨고 있는 거는 이 a 태그에 텍스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스토어라고 쓰고요. 여기도 번호를 1, 2, 3으로 붙일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스토어 아이디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에러가 안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시는 길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뜨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앱스벨트에 가서 보시면은 맵만 있어서는 이제 처리가 안 됩니다. 이 id 값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거는 어떤 게 될 거냐면 이 처음 주소겠죠? 이 강남 에비뉴점이 처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번입니다. 그래서 헤더 스벨트에 가셔가지고요. 요 맵만 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발생되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시 1로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고 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주소로 돌아가셔서 메인 페이지로 가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제 오시는 길 페이지를 다시 가보시게 되면 오시는 길 페이지에 스토어 1, 2, 3이 나옵니다. 이 밑에 이제 이 스토어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게끔 맵 스벨트 가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아이디, 뭐 네임,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나오게 할 거여서요. 이 UL 태그 밑에다가 H3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 요 스토어 데이터스에서 네, id에서 -2를 뺀 배열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id는 1, 2, 3인데 배열 번호는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시고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내용도 좀 처리를 할 거라서 p 태그로 바꿔주시고 id가 아니라 주소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name으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여기는 주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 주소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img 태그를 통해서 예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이시라는 데가 예시 이미지를 줘서요. 300에 200짜리로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다시 처음 주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수정하고 나면 다시 다 처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소를 조금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요. 다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시는 길 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오시는 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미지까지 더 넣었으면 예뻤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예시로 이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남 에비뉴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어 2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거로 바뀌고 세 번째 거로 바뀌고 첫 번째 거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쿼리 스트링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URL 주소에 미리 협의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백엔드에선 조금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쿼리 스트링 문법은요. 주소가 있으면 물음표를 한 다음에요. 파라미터만 붙이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에다가 요 이퀄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매겨주는 거죠. 더 쓸 거면 이 앰퍼샌드를 써서 또 파라미터 두 번째 걸 쓰고 값을 이렇게 할당시켜주면 되는데요. 유튜브로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주소에 쿼리 스트링 예시입니다. 이거 원래 한 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크게 보기 위해서 제가 두 줄로 했는데 원래 한 줄이에요.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유튜브 주소고요. 이 물음표를 쓰고 나서 뒤에다가 오토플레이는 1이고 뮤트는 1이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소리를 안 나오고 자동 재생을 처리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소리가 나면 자동 재생이 안 되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요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이트가 이런 게 아니라요. 유튜브가 자기들이 요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자동 재생과 음소거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1이면 활성화가 되고 0이면 비활성화 되게끔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URL에 쿼리 스트링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특정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벨트 라우팅에서는 URL에서 쿼리 스트링을 추출하는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URL에서 쿼리 스트링을 쉽게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터미널에다가 이 npmi 쿼리 스트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복사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 npm 공식 사이트입니다. 역시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사용법은 이쪽에서 확인을 바라고요. 저는 지금 사용할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문법입니다. 이렇게 let하고 이렇게 변수명을 처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뭐 콘스트를 쓰든 뭘 쓰든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대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let이라고 썼고요.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파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셔서 윈도우에 있는 주소를 서치해서 찾아와라라고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역시 이 코드도 영상 하단에다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로 예를 들면 현재 주소에 있는 쿼리 스트링이 이렇게 객체로 반환되는데요. 아까 오토플레이가 1이고 뮤트가 1이고 이랬죠? 이거를 객체로 오토플레이 콜론 1, 쉼표하고 뮤트 콜론 1 이런 객체로 반환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지점의 새로운 점포명 앞에 new를 추가하는 쿼리 스트링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다가 일단은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주기 함수였죠. 그래서 import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요.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처리를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주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실제 이동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라미터를 계속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메서드를 호출하라 라는 의미로 요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리가 지금 쿼리 스트링을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뜨죠. 왜 그러냐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설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로 올리셔가지고요. 터미널을 역시 분할을 하세요. 그러고 나셔서 분할된 파트에다가 npmi 쿼리 스트링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를 하겠죠. 설치가 다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분할된 거는 지금 종료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임포트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제 호출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쿼리 스트링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냥 코드를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URL 쿼리 스트링 값을 담는 변수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fter update라는 함수를 써주십니다. 그러고 나셔서요.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주소가 바뀔 때마다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재선언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뒤에 있는 코드들만 가져다가 그대로 가져다 붙여주시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소가 바뀌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열 데이터 있죠? 지점별 세부 서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인데요. new 값을 배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뒤에다가요. 쉼표를 처리를 해주시고 나셔서 new라는 값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쿼리 스트링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받아들여야 돼서 키워드가 아니라 문자열로 이렇게 true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new 값을 배정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펄스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다시 new로 true를 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오시는 길에서 이 주소를 클릭할 때마다 그 쿼리 스트링을 받도록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쓰셔야 되냐면 이 a 태그의 링크 주소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어 아이디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주소였던 거고 이 아이디 뒤에다가 이 물음표를 쓰시게 되면 쿼리 스트링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ew라는 문자열을 준 다음에 값을 배정을 할 거고요. 값을 배정할 때는 저 스토어 데이터가 가진 new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어 데이터가 가진 new 값으로 값을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true나 false로 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되겠죠. 오시는 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스토어 2를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new true라고 뜨죠. 그 다음에 스토어 두 번째 거를 눌렀을 때도 이제 두 번째 new pulse, 그 다음에 new true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값이 true면 new라는 값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h3 태그 있는 데다가요. 새로운 지점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new를 사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if 블록을 통해서 쓰셔야 되겠죠? if라고 쓰고요. 요 변수죠. 변수인 요 pass가 가진 new라는 값이 true와 같다면 문자열입니다. 키워드 아니니까 문자열로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게 true다라고 한다면 스판 태그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new라는 글자를 넣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리게요. 그러면 오시는 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시는 길 눌렀을 때 처음에 new라고 안 뜨죠. 왜 그러냐면 주소 표시줄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다시 스토어 2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new true라고 뜨는데 역시 new가 안 뜹니다. 근데 제가 스토어 2 여기는 원래 new가 뜨면 안 되겠죠. 펄스니까. 스토어 3에 가서 보면 new가 떠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다시 스토어 1로 가면 new가 뜹니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애프터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데요. 원래 들어갔다가 누르면은 뭔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스토어 1에 new라고 이렇게 떠야 되죠. 그거는 이제 헤더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헤더 스벨트에 가셔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 주소에 1번이라고 첫 번째 게 나오게만 처리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주소에다가도 new라고 쓴 다음에 true라고 해서 쿼리 스트링을 써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나서 첫 페이지로 다시 돌려야 되겠죠. 또 에러가 뜰 때니까요. 다 만들고 나면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코드를 고쳤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시는 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new true가 뜨니까 강남 에비뉴점 앞에도 new라고 뜨죠. 두 번째 거는 펄스니까 안 뜨고요. 세 번째 거는 잘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도 값을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router. 공부는 누가, 네가, 우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